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유교적인 예절이나 관습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요. 허례허식도 많은 데다가 합리성을 추구하는 요즘 사회에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중요한 기준이 되다 보니까 세대와 세대를 단절시켜서 꼰대 문화나 노인과 청년이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동양권 특유의 문화를 자리 잡게 만들었다는 생각도 한 번씩 하는데요. 사회가 합리적으로 변화하는데 장애물도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 주변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유교적인 문화나 관습을 따르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사람들로 비춰지기도 하고 요즘 부모들도 그런 식으로 안 가르치는 편이죠. 그런데 앞에서 했던 이런 말하고는 다르게 오늘 주제는 이제는 유교 사상의 본질에 다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좀 생뚱맞죠? 앞에서 유교 사상 까제끼다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니까 말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유교적 전통의 얽매인 허례허식이나 요즘 사회와 동떨어진 그런 관습을 지키고 계승하자는 말이 아니라 유교 사상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에 더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유교 사상, 정확히 표현하자면 육아 사상인데 어쨌거나 유교 사상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서로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먼 옛날 중국은 왕은 있었지만 영토가 넓어서 왕의 신하들이 각 지역을 나눠서 다스렸는데요. 제후라고 부르는데 서양에서는 영주라고도 하죠. 아무튼 각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들은 왕에게는 신하이지만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왕이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후들의 세력이 커지고 강해지면서 왕의 명령은 안 듣고 자기들보다 약한 세력을 가진 제후들을 흡수하기 시작했고 서로 각각의 제후들이 다른 지방들과 엄청나게 싸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대표적인 긴 갈등과 분열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역사를 아예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본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공자의 육아사상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더 나가면 슬슬 지겨워지면서 진짜 공자월 맹자월 하게 되니까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만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영토가 넓어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서로 갈등하기 쉬웠던 옛날의 중국이 비슷한 상황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화로울 수 있었던 건 유교의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유교 사상은 어떻게 하면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동정심과 연민의 감정이 있는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선한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은 그 타고난 선함을 점점 잃어간다는 건데요. 이렇게 인간이 선함을 잃어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교육을 통해서 서로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예의나 도리, 관습을 지키는 게 그 방법이었습니다. 예의같이 서로가 인식하는 사회적인 규범을 지킨다면 악해진 인간을 다시 선하게 바꾸는 건 어렵더라도 최소한 악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갈등과 분열을 줄일 수 있고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우리가 유교적 전통이나 예의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도덕 시간에 많이 배웠죠. 어쨌든 유교 사상의 디테일한 내용을 무시하고 본질을 보자면 예의나 도리를 서로가 지키면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가끔씩 느끼는데 유교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상식적인 차원에서 예의와 도리를 서로가 지키면 사람이 점점 악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유교적인 사상이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댓글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남들하고 다른 자기의 의견을 겸손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반응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혹은 공감은 안 가지만 잘 봤습니다. 요 정도 나오면 되는데 그게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는 액션이죠. 근데 예의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댓말로 단 댓글 밑에 반말에 조롱 섞인 내용이나 욕으로 대댓글을 다는 형태인데요.
나중에 보면 댓글창이 거의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겸손하게 글 적었던 분은 이미 대댓글로 서로 글을 받아치는 과정에서 화가 많이 났었는지 이미 댓글창에 욕을 남발하고 있고요. 다른 여러 명들도 댓글로 싸움에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댓글과 사람들의 행동 변화 과정을 보고 있자면 진심이든 아니든 표면적으로라도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게 왜 평화로울 수 있게 하는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물론 온라인상에서 키보드로 하니까 그 정도지 진짜 상대방 면전에서 그랬다면 일이 커졌겠죠. 예의뿐만 아니라 도리를 지키는 것도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전적인 의미로 도리가 뭔지를 찾아보면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있을 때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바른 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 흔히 보실 겁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사장이 직원들 조금이라도 좋은 근로 환경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당연히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줄 거라는 그 도리를 지킬 거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직원이 꼭 바쁘고 중요할 때마다 결근하고 분명히 몇 번이나 챙기라고 한 일 처리 안 해서 회사에 손해 입히고 퇴사할 때는 아침에 문자 한 통 딱 날리고 퇴직금이랑 월급 정산해서 보내라 했다 칩시다. 그 직원이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더라도 사장이 기대하는 도리는 안 지켰죠. 이런 경험이 있던 사장은 직원은 소모품이다. 잘해줄 필요 없다. 그만두지 않을 정도로만 돈 주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점점 변해갈 겁니다. 반대로 다른 케이스에서 직원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직원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가 어려워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장은 회사가 어렵다 하면서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 챙기고 있으면서 자기는 신형 외제차로 자기 차 바꾸고 있다면 당연히 직원들이 기대하는 사장으로서 도리를 못한 거죠. 그러면 직원들은 변해갈 겁니다. 시간만 때우고 월급만 받아가면 그만이지 사장들 전부 다 우리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사기꾼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원래 선했던 인간들이 서로가 예의와 도리를 안 지키면서 실망하고 악해지는 과정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소한 것 같지만 법을 지키는 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우리가 예의와 도리를 안 지켜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버리는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이 참 많은데요. 좌우 정치병이 판치고 소득은 점점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점점 심각해질 게 뻔한데 진심이 아니더라도 표면적으로 서로 간의 예의가 점점 중요해질 거고 사장으로서 근로자로서 부모로서 친구로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도리도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 근데 이건 나 혼자만 잘해서 될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잘해줘야 가능한 일인데 예의와 도리가 점점 희박해지는 세상에서 과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분열과 갈등이 심해진 우리 사회에서 유교 사상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예의와 도리, 거창하게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에티켓 정도만 서로가 잘 지켜줘도 우리 사회가 더 평화로워지진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